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기억 속 첫 번째 기억은 고아원에서 형제들과 밥을 먹고 생활을 하는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혼자 자취생활을 시작했고 같은 회사의 직장 상사였던 신랑과 만나면서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겪어보지 못했던 나를 위한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 만남을 이어갔고 1년 정도 지난 무렵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없다 보니 작은 원룸에서 월세로 시작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는 함께 출퇴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에 웬 어린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기 동거하는 거야? 누구세요? 저 이 사람 애기 엄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전에 저랑 만났고 애기도 있어요. 신랑은 그 여자네 손을 잡고 나가더니 며칠 뒤에야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렵게 꾸린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 안 된다고 했더니 절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국 살기 위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워낙 맞으면서 오래 지내다 보니 병원 신세를 자주 졌는데 거기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또 사람을 믿어버렸고 결국 임신을 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의 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른 의사의 부인들은 박사나 적어도 공무원인데 아무 보잘것없는 제가 신랑의 앞길에 방해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신랑은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며 저라는 사람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보육원의 아이를 포기하고 버리고 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라서 덜컥 찾으려고 했다가 결국 제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거든요. 신랑의 제안에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지문 등록을 했습니다. 몇 달 뒤 정말 기적같이 저의 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엄마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저희는 긴 말이 필요치 않았어요. 외모만 봐도 저는 엄마를 참 많이 닮아 있었고 엄마는 제 몸에 있는 특이한 흉터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제 친아빠가 삶이 힘들다고 저를 어느 공원에 버리셨고 누군가 그걸 주워서 보육원 앞에 옮겨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엄마는 저를 버린 아빠와 이혼을 했고 어느 부잣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다가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돈을 조금 남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만날 절 위해서 서울 변두리에 땅을 조금 사두었는데 그게 크게 값이 올라서 어쩌다 보니 졸부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를 잊지 못해서 매일 거리로 나와 저를 찾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신랑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를 찾고 난 이후 신랑보다는 엄마랑 데이트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엄마랑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니고 주말이면 신랑도 함께 박물관 같은 곳도 다녔어요. 그런 저희를 신랑은 묵묵히 곁에서 흐뭇해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서 제 인생에서 더 바랄 것은 없는 듯 했습니다.
몇 달 뒤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나타났어요. 야, 너 신수가 훤하다 아주? 여긴 무슨 일이야? 더 찾아왔지. 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보네. 나 돈 좀 빌려줘라. 엄마가 아프시다네. 내가 왜? 한때 네 시어머니였잖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냐? 그렇게 몇 번을 찾아왔고 나중에는 임신 중인 제 뱃속 아이의 친부를 주장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한테만 그러는 걸로 모자라서 신랑의 병원까지 찾아가기를 몇 번. 저는 지쳐 있었고 결국 현금 5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러고 며칠 동안은 잠잠하더니 다시 저에게 와서는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해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음료를 마시고 나서 눈을 떠보니 어느 방 안에 갇혀 있었고 그 방은 창문도 하나 없었어요. 문고리도 안과 밖이 반대로 있어서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방 문이 열리더니 편의점 도시락과 물을 갖고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애, 내 애 맞지? 당신 애는 어쩌고 이제 와서 애 타령이야. 지금 이틀 지났거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야. 나 이제 작은 거 안 바래. 그냥 큰 거 하나 갖고 한국 뜰 거거든? 그러니까 전화해. 당신 친모가 그렇게 돈이 많다며. 이혼하긴 했어도 사위한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잖아? 그렇지? 그 사람은 눈이 완전히 돌아 있었고 저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언제 뺏은 건지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는 숨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진아야, 진아 맞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제 전화기를 뺏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전 사위였는데 저희가 좀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야 연락드리네요. 딸이랑 손주 다시 보고 싶으시면 5억만 준비해 주세요. 어머님 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다시 만난 딸을 위해 이 정도 수업료는 괜찮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분노에 찬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은 제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제 안녕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어느 나라로 갈 거라면서 제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낮 동안 그 사람은 출근이라도 하는 건지 밖으로 나갔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난 이후면 저는 계속 있는 자리에서 힘껏 뛰고 바닥으로 발을 굴렀어요. 임산부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지만 혹시 여기가 아파트나 혹은 빌라라면 아랫집에서 듣고 한 번은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끊임없이 발을 굴렀습니다. 제 기대에 부응을 하기라도 한 건지 낮에 어떤 사람이 배를 눌러서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이후로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뒤에서 저기요 하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후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제가 있던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은 다급하기라도 한 건지 제 입에 테이프를 해서 배가 나온 저를 업고 나왔어요. 시간이 새벽인지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아파트 1층에 도달을 했습니다. 있는 힘껏 제가 몸부림을 쳐서 바닥에 쓰러졌을 때 경찰이 아파트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어요. 흠칫 놀라 눈을 뜨니 병원이었고 곁에는 엄마와 신랑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곁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일어나는 소리에 신랑이 일어난과 동시에 가족들이 눈을 떴고 한마디씩 괜찮냐며 걱정을 해주는 목소리에 현실감이 들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신랑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들으니
저희 엄마는 그 남자에게 5억 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불이 나게 병원으로 오니 아이가 놀라서 저는 유산의 위기가 있었고 그 남자는 경찰이 온과 동시에 도망을 가다가 동네 주민들에게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뻔뻔하게도 본인이 제 신랑이고 뱃속의 아이가 위독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니 비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말에 어리둥절해하던 그때 제가 감금되어 있던 밑에 층 주민이 그 사람 이상하니 조사해달라고 말을 해서 우선 경찰서로 이동을 했고 다행히 저희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서 납치, 협박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아래층 주민분들에게는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위층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돈도 돈이고 저도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당연히 그분께는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 남편은 얼마 전 1심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며 항소심을 해서 결국 괘씸죄가 추가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이 몇 달 전 일이고 저는 지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이 아이를 만나고 지키는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잘 버텨온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엄마라는 무게를 잘 알기 때문에 아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